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길한 미국 몰락 예언, 그리고 루비오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쟁 내각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했던 약속, 이것과는 반대로 새로운 네오콘 내각을 구성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좀 동요를 하고 있죠. 이 덤 네오콘 시대, 과거 클래식 올드 네오콘과는 달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이들은 좀 덤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겔스 조선소. 이 인겔스는 미국의 이제 조선 회사입니다. 주로 군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리 조선도 합니다. 배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일단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주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숙련된 기능공들이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국도 옵니다. 유럽으로 가고 이럽니다. 인력 유출이 심각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패트릭 브루멘탈이 재미있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밑에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화랑 상관없이 일단 인겔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을 만드는데 버지니아급입니다. 4년이나 뒤져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25년에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9년에 걸린다. 4년씩 딜레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이제 이 펜타곤으로부터 받아오지만은 제대로 물건도 만들지 못하고 납기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 재정 상태도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QC라는 겁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혹은 있던 것을 뜯어내고 또 새로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회사에 큰 이제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자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떠났다 혹은 은퇴했다. 그리고 이제 넘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제조업 붕괴와 미국 제조업 공동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영화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 그리고 이제 미국 펜타곤, 자, 정부 수주와 관련돼서 온갖 검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중간에 빼먹는 놈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펜타곤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장군들 어디 이사로 가고 수백만 불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량품이 나옵니다. F-35가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작으로 분류합니다만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딜레이 됐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쭉 이제 이 구매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자,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썩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패트릭 브루멘탈은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달 전에 이런 방송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싸우면은 배에 이제 파손이 되고 또 수리가 필요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만큼 수리 조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미국 내 수리 조선 역량이 없습니다. 아주 제한된 역량만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 본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이죠.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같은 경우 배가 나가서 이제 미 해군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파손이 되면은 일본 내 이제 수리조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은 몰락했습니다.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국은 지금 배를 막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잠수함을 만드는데 4년씩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암체워로도 글을 빌려서 제가 이 방송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일단 여기서는 수리조선입니다. 미 해군 군함을 이렇게 이제 수리조선 유지보수해 달라. 한국은 이제 조선 강국입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중국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중국은 한국 조선소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파괴할 수 있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미국 여기 가서 이제 수리 조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미국의 군수 산업의 역량, 이 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멘 후티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라비아해에 떠 있는 이 에이브럼스 링컨 항모죠. 여기에 드론과 대한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 예멘 후티는 직접 타격했다, 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멘 후티가 항모 전단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항모 전단이 가지고 있는 대공 방어력 이것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거죠.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라오면은 이제 미 함대는 2발의 시스페로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다. 만약 한 20개 정도를 보냈다면은 40발의 시스페로 미사일을 이제 쏘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96발의 시스페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 소진하면 또 이제 어떤 항구에 가서 재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멘 후티는 지능적으로 이제 미 항모 전단의 대공 방어력을 이렇게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이제 재빠르게 대공 미사일을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에이브럼스 링컨도 조만간에 다시 이제 회항해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또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멘 후티가 이런 공격을 한 이유는 미국과 이제 영국의 공군이 예멘 뭐 사낫이라든가 몇 군데를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 이들은 bomb anyway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날아가서 머리 위에 막 떨어뜨리는 거죠. 이 예멘이나 뭐 다른 곳인지 지금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공격은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지하 기지에 예멘 역시 이제 많은 것을 두게 되는 거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만 이 벙커버스터가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이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예멘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이란처럼 아주 이제 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곳은 뭐 이 산 위에 뭐 벙커버스터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바위에 계란치기죠.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직 핵 벙커버스터를 쓰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는 제한적입니다만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위에 뭐 바로 전폭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시진핑이 공격 준비를 끝내라. 뭐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은 전반적으로 전쟁 대비 태세를 끌어올려라.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거죠. 뭐 중국 역시 이런 작업을 하고 또 미국과 유럽도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만 중국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다음 날도 중국은 전쟁 대비 태세를 완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트럼프가 들어서든 안 서든 전쟁이 터질 가능성에 중국이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중국의 무기 생산 역량 뭐 이것은 지금 뭐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큽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무기의 퀄리티 이런 것은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크루즈 미사일 이것도 자동화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터지면은 일단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전쟁 대비 태세를 한다 이런 내용은 세계 모든 언론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 이 트럼프가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이 트럼프가 이제 연방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의 권력 이것은 제한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큰 전쟁이 터질 수 있고 미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휩쓸려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각국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명백하게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우전 이것은 어떻게든지 끌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끌어서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대로 끝내면은 이제 서구가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끌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혹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중국과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미국 내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은 서구 진영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제 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가장 중요한 고리죠. 서구 입장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직접 상대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서구나 미국은 불바다가 됩니다. 물론 뭐 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불바다가 되는 거죠. 세계는 공멸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피하고 다른 이제 목표물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란이라든가 북한
이 둘을 타격한다 혹은 하나를 타격한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전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지금 현재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예멘 후티 그리고 위에 이제 헤즈볼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미국에 로비를 해서 자,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 이란을 상대하도록 그래서 이란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160만 정도의 러시아 출신 주이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친인척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 군수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의 이 무기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그리고 뭐 과거에는 이 푸틴은 시오니스트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마리우폴과 관련된 건데, 2014년으로 돌아가면은 이 러시아 푸틴은 돈바스 진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라마토스크나 이런 데서 군대를 빼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8년 동안 계속 얻어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푸틴이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마리우폴, 뭐 과거에 이제 뭐 카자리안 왕국 이것과 연관되어서 자,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들 입장에서는 애슈케니지 입장에서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과 관련돼서 이런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재 어쨌든 이란을 도와주고 있고 뭐 이란은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 군사 협력을 하는데 이 러시아가 뭐 S-400을 줬다, 이 수호의 35를 줬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첨단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이 중동 지역과 관련되어서 뭐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이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분쟁이 터지면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리아를 도와서 뭐 아이시스를 완전히 퇴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고 그 다음은 조금 방치를 하는 거죠. 이란에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뭐 수호의 35라든가 S-400 이런 거 공급도 있지만은 이란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 이 라이센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거절해 왔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양국 간에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거론한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된 것은 마이크 월츠를 자, 이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이제 비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인물이죠. 퍼핏입니다. 영혼이 없는 퍼핏. 이것이 이 둘을 묘사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네오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네오콘 텅 빈 허수아비. 이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쿠바 출신입니다. 제가 이 루비오를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 정치인들의 생각이 납니다. 이 주류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퍼핏 정치인. 실제로 한인 정치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이들은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뭐 어떤 안건이 생기면은 무조건 기득권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한인 정치인들 상당수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루비오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비오의 장점은 그걸 이제 더 크게 떠벌립니다. 마치 자기 생각처럼. 이 전형적인 이 깡통이죠, 깡통. 바보입니다. 이 둘 다 그렇습니다. 이 광대들, 이 네오콘, 과거에 클래식 네오콘들은 그래도 이제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오콘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깡통입니다. 광대들에 지나지 않죠. 전쟁도 모르고 뭐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들. 그저 어디서 분쟁이 터지면은 야, 미군을 보내서 끝내버리자. 뭐 모든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끝내버려. 뭐 리비아 전쟁 터지면 리비아 가서 끝내버려. 야, 북한 박살 내버려.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번에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최근의 네오콘들의 특색입니다.
물론 나이든 이제 멍청한 네오콘들도 여럿 있습니다. 뭐 린지 그레엄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지금은 죽었지만은 존 맥케인, 자 시리아에 미사를 날렸다니까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시리아가 뭐다, 리비아가 뭐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존 맥케인이나 린지 그레엄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이런 바보 네오콘들은 그냥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 그리고 미국이 누구를 때렸다 이러면은 그냥 눈물을 쏟고 기뻐하는,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굶어왔습니다. 자, 트럼프는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명분을 꺼내들고 그리고 대중들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뭐 전쟁을 중단하겠다. 물론 뭐 가자지구 이스라엘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로전도 빨리 중단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선거 캠페인에서 전면에 내세운 인물들, 이들은 대부분 아주 상식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들 뭐 밴스, RFK 주니어, 털시 그리고 뭐 일론 마스크, 이 전쟁을 반대하고 상식적인 미국을 만들자 아주 상식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을 내세워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운동만 하고 갑자기 이렇게 네오콘들을 이제 누구를 임명하고 실제로 이제 월슨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루비오는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와 이 루비오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뭐 신랄하게 헐뜯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을 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트럼프는 야, 걔 루비오는 그냥 퍼핏이야. 실제 이제 그에게 많은 이제 기부를 했던 이 셸던 앨더슨, 이 사람은 유명한 미국 내 여행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억만장자입니다.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2021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루비오나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이제 미국 네오콘에게 많은 기부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2016년도 당선된 이후에 4억 2,400만 불을 이제 트럼프에게 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화답해서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미국은 인정해주고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한 1억 불 정도를 그의 미망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참, 돈은 현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뭐 과거에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따지려고 이제 마르크 루비오를 찾아간 사람들, 이들에게 아주 뭐 원색적인 이 어떤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마스를 비난한 건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을 100% 이제 그냥 하마스에게 전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촬영한 영상, 야, 너 포스팅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죠. 이 루비오란 인물은 뭐 광대입니다. 그리고 이 루비오 상원의원은 자, 루비오를 지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떠드는 거 큰 목소리로 떠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바로 이런 용도로 자신도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또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 거죠. 자, 이 양반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상원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제 쿠바 이민자들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리고 미국 기득권이 시키는 대로 미국의 여론을 끌고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한국의 이 미국 내 이제 정치 입문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비오 보면은 한국인들이 좀 생각납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 스테파니를 이 유엔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보다 더한 인물입니다. 이 지금 뭐 친이스라엘적인 인물이죠.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은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 많은 정치인들, 자, 이들도 이제 뭐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자, 이제 안티세미티즘이다. 그래서 강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률을 만들고 각 주에 이렇게 만들어서 각 그 주 내에서 만약 이스라엘을 비판한다 이러면은 그냥 뭐 처벌을 가는 겁니다. 이런 법률을 다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한 마이크 월츠는 야,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로 너 까불면은 전쟁을 확대하면은 크레물린 지붕을 날려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 주류 언론도 이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화한 적 없는데 딱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광대 같은 일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자, 미국 내에서 전쟁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북을 두드리는 전쟁광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뭐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와, 뭐 펄쩍 뛰고 일어나서 야, 이제 미국은 저놈들을 끝장내 버려야 돼. 이번 기회에 적을 없애버리자. 그 나라를 파괴해버리자.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 그런데 이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퍼핏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머리가 대단히 나쁩니다. 그냥 이 전쟁을 팔아먹고 그것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들을 내각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엔의 대사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각한 인물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루비오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국무장관 자리를 주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월츠의 과거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럼스펠드를 보좌했고 그리고 이 로버트 게이츠를 보좌했습니다. 이 전쟁광들과 계속 일을 함께하면서 이것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그리고 하원 의원이 된 인물이죠. 딕 체니, 꼬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딕 체니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딕 체니의 꼬봉을 안보 보좌관으로 앉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트럼프가 딕 체니의 꼬봉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월츠는 팍스 TV에 나와서 이란이 트럼프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미 법무부 발로 받아서 그냥 와서 이제 크게 떠드는 거죠. 이 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키예프를 방문해서 뭐 우크라이나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이런 뭐 트윗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오가 최근에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그나마 돌려가지고 무언가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진영이 새로운 이제 대안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이것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열심히 돌렸나 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대안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 결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국토안보부 수장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이 크리스티 노엠. 저는 뭐 이 정치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죠. 이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서 미국의 땅을 사고 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 자본에 이제 SOS를 보냈습니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아파트 싸그리 그냥 도리를 쳐버려서 사버린 거죠. 땅덩어리도 사고. 이게 미국을 잠식한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중국 애들이 대고 와가지고 시애틀을 싹쓸이 쇼핑하고 샌프란시스코, LA, 어바인, 그리고 뉴욕, 뉴저지, 저지시티 이런 데 가서 부동산을 싸그리 쓸어 담았습니다. 뭐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 돈을 받아먹던 이런 정치인들, 이들이 지금 와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침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땅값,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양당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드산티스 중국인들이 플로리다 땅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여러분들 마이애미나 뭐 폴로더데일 올랜도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중개인들 중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들이 싸그리 돌이쳐서 사놓은 아파트들 그거 지금 렌트한다고 중국계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드산티스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법무장관으로 존 커닌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존 커닌은 러시아 게이트의 기본 프레임을 만든 주범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에이지로 앉힌다. 이것은 러시안 게이트 관련된 범법자들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리사 모나코 같은 인물이 여기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안 게이트를 기획하고 만든 주범들 이들에 대해서 비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존 커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을 법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게이트를
이제 덮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트럼프는 선거 운동할 때 이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이디 벤스, RFK 주니어, 그리고 털시 게벌, 이 비백, 그리고 일론 마스크. 이들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대중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이 원했던 내용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트럼프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파텔, 러시안 게이트 뒤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파텔을 CIA 수장으로 임명해서 딥스테이트를 손볼 거다. 그는 JFK 그리고 9.11 관련된 기밀 자료를 공개를 할 거다. 앱슈타인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점점 더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과거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40년 10월 31일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유럽에서 심각한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은 우려를 하고 동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루지아, 조지아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U 국가 8개 국가에서 대표단들이 와서 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그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러시아의 꼬봉이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2014년 키예프에서 있었던 마이단 폭동과 똑같은 거죠. 제2의 마이단을 지금 이제 이 그루지아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위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은 서구에는 브레인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조롱을 던졌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은 거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인물, 이미 뽑힌 인물들 대부분이 퍼핏입니다. 글로벌리스트 퍼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위에서 어떤 거대한 세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목소리를 내서 이제 크게 떠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아틀라스의 이제 브라이언 벌라릭, 이 빡빡이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노골적으로 배신했다. 아직까지는 배신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들어선다고 해서 외교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루비오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임은 좀 심각합니다. 만약 진짜 이제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이 경우는 심각한 거죠. 그러나 브라이언 벌레릭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표의 환상을 비교하면 선출되지 않은 특수이익, 딥스테이트죠.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 드러난다. 이들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그들의 아젠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도록 이것을 보장할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이 미국의 미디어, 자금, 군대를 통제하는 자들과 맞서서 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수단이 현재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도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성 기득권 정치 단체를 만든 거죠. 이것이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이해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방정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리 트럼프에 매달리고 아무리 많은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국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어쨌든 다국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단극 질서를 주도하는 서구, 이들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다국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단극 질서에 진절머리가 난 거죠.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고 서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미국 국민들보다 먼저 이 미국 정부의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다극화 세계가 거대한 어떤 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벌레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내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후보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미국의 주류 언론은 루비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루비오는 성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무장관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힐러리나 존 케리 같은 인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 비하면은 루비오가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루비오를 앉혔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놀거나 다루기가 좋겠죠. 그러나 오늘 언급된 인물들 분명히 문제가 많은 인물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에서 이렇게 한두 발짝 후퇴를 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미국이 전쟁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때 가능성은 이란이 높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만약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일 방송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